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한 명의 어린이가, 한 명의 선생님이,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제74화 시작합니다. 테러를 당하지만 겨우 목숨을 건진 파키스탄 소녀 말랄라가 유엔에서 한 연설입니다. 한 명의 어린이가, 한 명의 선생님이,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탈레반의 총에 맞은 소녀가 아닌 교육을 위해 싸운 소녀로, 지식을 무기로 삼아 평화를 위해 일어선 소녀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탈레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내 마음속 탈레반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가을 아침에 생각이 깊어갑니다. 악뮤 노래, 시간과 낙엽 들으며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음악 나갑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교육을 위해 싸운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혁신학교 졸업생 이야기와 교육 소식을 전해주시는 차원 기자님 전화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걸로 찬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 온 줄 알았더니 참 많이 덥네요. 그러게요. 이 기후위기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때가 되면 또 다시 찬바람이 불겠죠, 뭐. 예, 그래야 될 텐데 이게 봄, 가을은 없이 여름, 겨울만 너무 길어서 참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맞아요. 음. 오늘은 어떤 기사를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또 혁신학교 졸업생 시리즈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 혁신학교 졸업생이요? 오늘 혁신학교 졸업생 기사는, 또 이분도 또 특별한 그러한 분인 것 같은데, 먼저 기사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특별한 분이고 오늘 이야기 특히 재밌을 거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제목은 혁신학교 학생 제천간디학교 교사가 되다로 정해놨는데 이제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목은 혹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기사 주인공은 인원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곳이죠. 관악에 인원고등학교를 졸업한 양진영 졸업생이고요. 제목 그대로 지금 충청북도 제천시에 자리한 6년제 기숙형 대안학교인 제천간디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교사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교사가 됐는지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구성을 했고요. 처음에 인원고에 입학을 했을 때는 사실 기대보다 실망이 좀 컸다고 해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잘 보내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인원고에 딱 배정이 됐는데, 당시 인원고는 그런 이미지의 학교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다녀보니까 뭐 칼럼 노트, 독서 카페, 에너지 수호천사단, 자율 소규모 동아리 등 이렇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아주 많아서 좋았다고 하고요.
다녀보니까 정말 매일매일이 학교 가는 게 기대되는 그런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매달 책을 선정해서 함께 읽던 시간을 활용해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누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가 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막 한참 있었을 때 양재현 졸업생이 고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국정화 교과서 반대한다. 이런 집회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다 그런 동아리 활동 같은 데서 시작이 된 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선생님들도 되게 놀라워하면서 응원을 보내줬다고 하고요. 이게 당시에 언론에도 이게 소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양지원 졸업생이 직접 보내준 사진도 제가 기사에 실어놨으니까 기사에서 함께 당시에 시위하는 모습 사진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수호 천사단이라는 거는 또 원자력이 그 당시에 이슈였잖아요. 그런 걸 반영해서 탈핵이나 이런 환경 문제를 탐구하기도 했고, 인간이 지구에서 다른 존재들에게 피해를 덜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연구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사회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관심도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생겼다고 하고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면서요. 그다음에 동물에 관심이 생겨서 채식을 시작하는 계기가 또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채식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죠. 지금까지도 쭉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채식 얘기는 좀 적게 담았고요. 워낙 또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인원고등학교를 학생을 동등한 주체로 대우하던 학교였다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의견을 내고 함께 사회를 구성해 나갈 동료로 학생들을 존중했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존중을 해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사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토론식 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사회학과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도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인권사회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고 뭐 노동인권, 군인권, 여성인권 등 다양한 인권 문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고요. 학교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대학교 생활 속에서 그런 사진들도 기사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학을 하면서는 21대 국회 강민정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기만 지금 한창민 의원실에 있는 비서관이랑 또 잘 아는 사이고요. 우리 혁신학교 졸업생 시리즈에서 또 김기현 비서관 이야기가 나왔었죠. 강민정 의원실에서 또 21대에는 일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졸업한 지금은 6년제 기숙형 대안학교인 제천 간디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혁신학교에서 경험이 교사 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비건 요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간단한 설명만 해주면 학생들이 직접 레시피를 찾아서 요리하고 서로 이제 맛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소감도 나누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주도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사로 세상 읽기 이런 수업도 있어서 양준영 이제 교사죠. 양준영 교사가 직접 진행하는 그래서 모든 학생이 한 명씩 발제자가 돼서 기사를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토론도 하고 그런 수업도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수업이 있었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주체적인 활동을 본인이 많이 경험한 거에서 이런 수업의 진행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니까 이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이 없대요. 강의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수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양진영 졸업생한테는 교사 말고 하는 일이 지금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서의 일인데요. 활동명은 연초록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이미 데뷔 앨범을 냈습니다. 앨범 제목은 그 겨울 우리는 갈 곳이 없었어라는 앨범을 냈고 거기 총 4곡의 음악이 수록이 돼 있고요. 작사 작곡도 다시 직접 했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터인 셈이죠. 그리고 올해 5월에는 봄바람이라는 제목의 싱글을 냈어요. 유튜브에서는 벌써 3,000회가 넘는 조회수를 이 노래가 기록하고 있고 이 양진영 졸업생의 유튜브 계정 이름도 연초
연초록이죠. 거기에는 이 노래들 외에도 또 6년 동안 꾸준히 불러온 그런 다양한 커버곡들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찾아보실 필요 없이 제가 기사에 이 링크를 유튜브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기사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 통해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한 수순으로 연초록의 봄바람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 다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연초록이라는 이름이 그 솟아나는 연초록빛 새싹 같은 그런 희망찬 느낌을 담아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사회에 그런 에너지를 전파하고 싶어서 그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연초록 기운 다 같이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전파하는 수원 외고 동아리 시그널의 다문화 학교 들어갑니다. 오늘은 선예은, 민지원, 김동웅, 윤하경 학생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들어보시죠.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konnichiwa, bonjour.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화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는 다문화 학교입니다. 먼저 저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원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어과 김동훈, 중국어과 윤하경, 프랑스어과 민지원, 영어과 선예은입니다.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다룰 주제는 세계 각국의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보는 문화입니다. 각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어떻게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반영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영어권 나라 미국의 문화를 잘 드러낸 프로그램인 Saturday Night Live, SNL에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NL은 정치적 인물과 사회적 이슈를 유머와 풍자로 다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SNL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인물을 패러디한 내용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진행자는 그의 독특한 말투와 행동을 과장하여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논란을 유머러스하게 조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치적 풍자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은 덜하다는 것이 미국과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으로 소셜 미디어의 풍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NL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자아 표현과 집착을 비판적으로 다룹니다.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자아를 과시하려는 모습을 유머로 표현합니다. 한국에서도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은 크지만 자아를 과시하기보다 트렌드와 집단적 행동이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프랑스의 방송에 대해 소개해 주실래요? 프랑스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인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런 환경이 프랑스 영화에 묻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준비한 영화인 컬러풀 웨딩즈 또한 그 사례입니다. 컬러풀 웨딩즈는 2014년에 개봉한 프랑스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 가족의 딸들이 다 다른 인종의 남자들과 결혼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한 곳에 모이다 보니 여러 에피소드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에피소드들과 갈등을 프랑스식 유머로 다룬 영화입니다. 유머는 웃음을 주는 표현으로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프랑스식 유머가 어떤 건가요? 당연히 다른 포인트가 있죠. 프랑스식 유머는 풍자와 엉뚱함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한 결혼식에 담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결혼식 장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각국에 대한 편견을 풍자하며 이를 통해 유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놓아야 하는 전통 음식들을 포기 못하는 캐릭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 준비와 진행 중에서 발생하는 엉뚱한 상황들이 코믹한 요소로 사용됩니다. 프랑스의 다국적 문화를 유머로 보여준 점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처럼 프랑스 영화에서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문화와 유머가 잘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프로그램을 알아볼까요? 네, 제가 소개할 중국의 미디어는 CMG 뉴 이어스 갈라라는 방송인데요. 이전에 CCTV 뉴욕 이어스 갈라로도 알려졌던 이 방송은 스프링 페스티벌 갈라라고도 불립니다. 중국의 설날인 춘절마다 방영되는 이 방송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으로서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네, 또 이 방송은 1980년대 초 CCTV 국장인 황 이에허가
춘절을 축하하기 위해 텔레비전 파티를 주최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1983년에 최초로 방영되었습니다. 코미디 공연, 노래와 춤, 고개와 마술이 어우러지는 갈라는 여러 차례의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최고 수준의 공연자들이 최고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는 방송 프로그램이기에 이 공연을 통해 많은 중국의 문화적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설날의 문화적 모습이 궁금할 때 이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프로그램은 중국의 가족 드라마 이가인 지명입니다. 이가인 지명은 중국 후난이성 TV에서 2020년 하반기에 방영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이가인 지명은 혈연 관계가 아닌 세 사람이 남매가 되어가는 과정과 성인이 되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수능은 가오카오인데 이 드라마에서 리젠제는 수능을 보러 가는 오빠들에게 시험지를 받으면 바로 뽀뽀하라고 말합니다. 중국 수험생들은 시험지를 받으면 행운을 바란다는 마음으로 시험지에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시험지에 입을 맞춘다니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잘 드러나 있는 영화 같아요. 그렇죠. 또한 이 드라마에는 중국 샤먼의 대표 요리인 완자를 허거에 넣어서 주인공과 가족이 함께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은 리아이 차오와 허메이가 결혼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결혼하면 결혼 당사자들이 호적지 민정부에 가서 등기를 해 빨간색 결혼증을 발급받아야 결혼이 인정되는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프랑스, 중국의 트렌드한 미디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며 각 나라의 다른 문화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어떤 점을 느꼈나요? 저는 각 나라의 방송들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중국의 드라마는 말로만 들어보고 실제로 찾아본 적은 없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생활상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저는 미디어에서까지도 각 나라의 다른 문화가 드러난다는 점이 신기했고 더 자세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각국의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들까지 알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지금까지 김동우. 유나경, 민지원, 선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살펴보고 있네요. 중간에 보내드린 곡은 다국적 아이돌이죠. 블랙스완이 노래한 롤 업이었습니다. 블랙스완은 2020년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인데요. 한국계나 한국인 멤버 없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최초의 전원 외국인 K-팝 걸그룹입니다. 이제 3교시 학교와 영화 살펴볼 시간입니다. 학교와 영화.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파키스탄의 여성 교육 운동가이고 2015년 기준으로 최연소인 노벨상 수상자이며 유일하게 미성년자의 나이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데이비스 구겐하임 감독이고 토마스 뉴만이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영화 말랄라는 주인공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아프가니스탄의 영웅 말랄라이의 이야기를 독백으로 들려주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합니다. OST 첫 곡은 I am 말랄라 보내드립니다. 영화 말랄라는 2012년 탈레반의 총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였던 말랄라의 성장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탈레반 정책에 저항하며 여성의 교육권을 찾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지아우딘 유사프자이는 딸이 태어났을 때 남자들 이름만 기록한 가문의 족보에 말랄라를 직접 기록합니다. 그는 마을에 학교를 세운 교육자로 말랄라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종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는 게 즐거웠다고 합니다. 나쁜 관습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소리를 내라고 가르쳤던 아버지와 실제로 몸에 밴 행동을 표현한 딸 말랄라, 남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 위해 웅변을 배운 아버지와 어려서 빈 교실에서 혼자 말하는 연습을 했던 딸, 그들은 많이 닮았죠. 그녀가 살던 스왑밸리는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탈레반이 들어오고 라디오 연설로 인기를 얻은 뮬라 파즈룰라의 인기는 대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격해지죠. 이번에 들으실 OST는 라디오 물라, 들어보시죠. 침묵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신의 뜻이라며 학교를 파괴하고 여성들에게 얼굴을 가리게 함과 동시에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는 탈레반에게 말랄라와 그녀의 아버지는 당연히 눈엣 가시였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스완 마을의 일상을 취재해 세계에 알리려 했을 때 모두 겁에 질려 말 못하지만 말랄라가 나섭니다. 결국 말랄라는 친구들과 함께 타고 있던 통학버스에서 탈레반의 총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깨어납니다.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안면 근육 마비가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의 어린이가, 한 명의 선생님이,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가 유엔에서 한 연설입니다. 이제 그녀는 전 세계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OST는 Who Really I Am 보내드리면서 저는 먼저 교육도서관에 가서 청취자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육도서관. 여기는 교육도서관입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자신을 교육을 위해 싸운 소녀로, 지식을 무기로 삼아 평화를 위해 일어선 소녀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교육도서관에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학교와 영화에서 받은 감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찌까즈 게이시 선생님이 쓰신 참교육의 돛을 달고입니다. 최근 각종 매체에 올라오는 글에 꿈틀거리는 욕망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잖은 척 말을 하고 있지만 검은 욕망을 슬쩍 감추었을 뿐입니다. 말과 글에 생각이 담기는 거야 당연하지만 어쩐지 요즘은 더 노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통렬하게 일침을 가하는 말이 그리운 건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학생을 어떻게 올바르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과서가 나쁘고 지도 요령과 교육 과정이 나쁘다. 교육 제도가 나쁘다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또 아이들의 교육을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올바르게 자라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 교사는 이러한 소망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 제대로 길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에 몰두하면 할수록 현재의 교육 체계, 아이들을 이 정도로까지 만들어버린 교육 체계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1975년에 찌까즈 게이시 선생님이 쓰신 참교육의 돛을 달고의 머릿말입니다. 1975년인데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꽂힙니다. 책장에 오랫동안 꽂혀 있던 책을 펼치자
접착제가 다 말라 한 장 한 장 우수수 떨어집니다. 1975년이면 그때 태어난 사람도 40대 후반일 나이입니다. 40년 전 일본 교육을 보며 느꼈던 생각이나 2024년을 살아가는 한국 교육을 바라보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지점이 너무나 유사해 어이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교육 정책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교육 문제는 마치 판도라 상자와도 같은 매력과 공포입니다. 지금 교육 난맥상을 단칼에 해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경청하는 마음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면,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언행이 있다면 믿음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하는 수많은 말과 글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학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실행에 옮겨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마당을 열어주는 이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참교육의 돛을 달고 함께 읽었습니다. 동요 들어야지요. 오늘 동요는 정다연 목소리로 듣는 별입니다. 이수인 곡으로 유명한 별은 합창곡도 많고 성악가 버전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이 곡 정다연 목소리로 듣는 별이 딱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시죠.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마지막 교시로 갈까요?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인 아름다운 수업입니다. 아름다운 수업. 세상의 모든 수업은 아름답습니다. 행복학교 마지막 교시는 수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수업 고민은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오늘 글은 도박도 한대요. 학교가 끝나면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와서 숙제 좀 해라. 형은 잘하는데 너는 대체 왜 그러니? 아빠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요. 그럼 말해봐. 말. 따라 해보라고. 따라 해보라고. BC 1700년경 수메르인의 기록입니다. 무려 4000년 전 기록인데도 한창 반항기에 접어든 요즘 우리 아이들 모습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거실 소파에 깊숙이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아빠한테 따박따박 대꾸하는 아들 모습 말이에요. 얼마 전 한 학부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도박도 한대요. 도박이라고 하니 너무 놀랍잖아요.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이 나가면 남자아이들이 교실 한켠에 모인답니다. 카드를 꺼내 돌리고 서로 돈을 걸라고 하는 거죠. 자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놀랐나 봅니다. 일부러 카드를 가지고 오고 친구들을 하고 둘러 앉는 것 하며 무엇인가를 건다고 하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고작 해야 짤짜리를 했는데 짤짜리는 겨우 동전 몇 개 오가는 거니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짤짜리나 지금 아이들이 하는 카드 놀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네요.
놀이 도구가 바뀐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긴 저희들 어렸을 때 짤짤이는 그냥 심심풀이였으니까요. 그게 지루하면 동전치기 같은 것도 제법 했지요. 여기저기서 책상 치는 소리가 탁탁 났었는데. 처음 도박이라고 말할 때 심각했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놀이라고 말하니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어린 시절보다 유난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만 알고 더 반항적이라고 말입니다. 4,000년 전 그 아들의 모습과 지금 아이들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대부분 아이들은 10대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도 안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조금의 틈이라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어른들 자신의 욕심을 집어넣기에 바쁩니다. 가만히 두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나 꽃피어라는 조동아 시인의 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늘은 인천 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나 하나 꽃피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백병부라고 합니다. 빼꼼쌤이라고 이 방송에서는 부릅니다. 저는 깨비쌤이고요.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이자 수원공동체 라디오 DJ 박은영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가 만나 교육과 배움을 이야기하는 교육공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한 명의 어린이가, 한 명의 선생님이,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우리는 다시 말랄라가 유엔에서 했던 그 말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마돈나가 말랄라에게 헌정한 곡입니다. 휴먼 내처. 다음 주 화요일 아침 9시 우리 또 만나요.